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은 변동성이 큰 하루가 또 있었고요.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했던 하루였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월에 8.5%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8.3%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1%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 특징이었죠. 지난번에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둔화될 거다, 완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6.2% 상승을 했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의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거에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유가가 3월에는 맥스 130불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평당가가 보통 110불 정도가 됐었고요. 이번 4월 CPI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불이 평균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10불 정도가 밀렸죠.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0.2% 정도 영향을 미친 거죠. 사실은 유가가 10% 정도, 10불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약 1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많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산정은 유가 하나로만 하질 않습니다. 다른 지표도 있죠. 그 지표들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더 불이 붙은 상황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0% 정도 넘게 빠졌어도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이 매우 제한됐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게 오늘 미국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애플이 5%, 테슬라가 8% 빠지면서 나스닥을 많이 흔들었는데요. 나스닥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34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천슬라 얘기를 했죠. 근데 항상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주주가 판 종목은 못 갑니다.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절대 그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테슬라를 일단 천슬라가 아닌 이제 700슬라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요. 아직도 더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유가가 내려와서 100불대 평균가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유가는 6%가 상승해서 105불 70센트가 됐습니다. 유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 연준도 미 정부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잦아들지 않는다는 거죠. 유가가 10% 제가 아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60% 70불 정도까지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0불 왔는데도 평당가 100불 왔는데도 유가가 이 인플레이션 0.2%밖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정말 제 예상대로는 60불에서 60불 70불까지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다시 106불대로 올라온다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8.3이 돼서 둔화됐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는 3연속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3번 연속 둔화 현상이 보여야만 진짜다. 그러니까 지금은 둔화가 됐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특히 유가의 영향이 매우 제한됐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는 1%, 나스닥 3% 빠졌네요. 지금 시간에서 좀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 또 저점을 더 깼죠. 장 초반에요 1.3%까지 올랐었어요. 1.4%까지 끝났다가 막판에 1%로 내려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거의 2.3% 정도 움직인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여전히 주봉으로는 120선에 오지도 못했죠. 120선 31,000이니까 600포인트 이상은 더 내려와야 120선까지 조우를 확인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뭐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쭉쭉 빠지는 상황인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완전히 무너졌죠. 장 초반에 0.9%까지 상승했었네요. 0.9%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3% 갔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추세선까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100 정도인데 오늘 여기서 바운딩을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이 자리를 지킨다가 장담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나가는 자리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은 더욱 가파라질 가능성, 또 유가가 더 내려오지 않고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내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킨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역수지 37억 불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되기는데 쌍둥이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재정 적자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납니다. 이거는 왜 이런 환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수입 물가가 너무 높게 되죠. 원자재 수입 가격.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원 달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 미리 반영을 해야 다음에 주가를 올릴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안 했던 부분 반영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무역수지 적자, 정말 우리나라 14년 동안 계속 흑자만 냈던 우리나라인데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원달러가 그만큼 시장이 중요한 모습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시장에서 뭐 통화수합 하면은 뭐 원달러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수합 하면 원달러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통화수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돈을 갖다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위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 이 통화수합과가 연결되는 거고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원달러를 바꾼 거지 그걸 가지고 환전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심리적 안정은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화수합화가 된다 해서 환율 내리는 거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 다만 외환 위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외환 위기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 아직 있으면 지금 4,600억 불 정도, 4,400억 불 정도 외환 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적절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8,400억 불 정도까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가 오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통화 수합을 것은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다. 근데 이 통화 수합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통화 수합 대신에 뭘 했냐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나중에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었기 때문에 또다시 통화 수합가 진행될지 이것도 의문점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환율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어저께 1280원 찍었어요. 그리고 종가가 얼마예요? 1275원에 끝나는데 역외환율에서는 또 원달러가 달라요. 역외환율에서는 1279원 정도에 마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또 올랐죠. 1279원 52전에 끝났거든요. 오늘 1280원이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저는 멀었다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시세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이 원달러가 국내 시장에는 코스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려온 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치긴 했죠.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1450일 때 원달러가 얼마나 1296원이었다는 거예요. 근거리에서 봐도요. 지난번에 1207원일 때 2591이었어요. 그럼 지금 지수가 2592인데도 1270이니까 70원 이상이 올라있는 상태예요. 그럼 뭐 몇 프로입니까? 7% 넘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원래 환율의 1%에 주가지수는 보통 맥스 3.5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아까 말씀 무역수지도 적자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그로 인한 어떤 뭐 원달러의 상승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기죠. 오늘 만기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은 하락 추세를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달러와 계율이 있지만 그거를 다시 반영할 거라는 거. 수급이 없다라는 거. 없을 수는 없죠. 주식 돌아가니까 있지만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